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한옥마을의 작은 결혼식장에서 세상이 멈췄다. 나는 지은 29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오늘은 내 절친 수민의 결혼식 날이다. 하얀 한복을 입은 수민이가 제단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눈이 나를 스쳤다. 그 시선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니었다. 깊고 아프고 마치 미안해라고 속삭이는 듯한 눈빛.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위의 웃음소리, 축하의 박수, 한복 자락 스치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만이 선명했다. 왜 하필 오늘,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수민아, 내가 선택한 그 남자 옆에서 웃는 내가 왜 나를 향해 그런 눈빛을 보낸 거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추억이 쏟아졌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만났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구, 압구정 현대백화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고3생, 수민이는 같은 학교의 문과생. 우연히 같은 자습실을 쓰던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며 집에 가는 길에 처음 대화를 나눴다. 얘야, 지은아. 너 그림 그리는 거 봤어? 나처럼 못생긴 애한테도 그렇게 예쁘게 그려줄 수 있어. 수민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그랬다. 밝고 따뜻하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녹여버리는 듯 했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스케치북에, 나중엔 마음속에. 우리의 우정은 서울의 계절처럼 빠르게 피어났다. 여름엔 한강에서 수박을 먹으며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고 겨울엔 명동의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손을 녹였다. 수민이는 항상 자유로웠다. 부모님의 기대를 업고 의대에 갔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집안은 전형적인 한국 상류층,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문화재단 이사. 그런 집에서 자란 수민이가 나 같은 평범한 집 딸과 어울리는 게 이상할 만도 했지만 그녀는 지은아, 너랑 있으면 나답게 살 수 있어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나는 홍대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수민이는 연세의대에서 의학을. 주말이면 우리는 항상 만났다. 이대의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거나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다. 지은아, 나중에 우리 둘이 작은 카페 차려서 서울의 피곤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수민이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이미 내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여자 둘이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상상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로맨스, 현실에선 금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가 연애를 시작했다. 상대는 그녀의 선배, 태준 오빠. 잘생기고 안정적이고 부모님의 이상형. 지은아,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태준 오빠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잘 어울릴 것 같아.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일까? 왜 그녀의 행복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수민이는 병원 실습에 바빴고 나는 프리랜서 일에 치여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절친이었다. 생일엔 케이크를 주고받고 힘들 때엔 전화로 울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결혼식. 나는 그녀의 시중인으로 참여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제단 옆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신랑 태준 오빠는 완벽했다. 미소 짓는 얼굴에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하지만 수민이의 눈빛이, 그 눈빛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세상이 멈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오늘에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됐다. 서울의 한강뷰 호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다. 수민이가 다가왔다. 한복 자락이 스치며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라벤더와 제스민, 항상 그녀의 냄새. 지은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민아, 왜 그래? 오늘 내 날이잖아.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신랑에게로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창포대교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나는 수민이의 사진을 꺼냈다. 우리 둘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미소가 나를 비웃는 듯했다. 왜 이제야? 왜 내 결혼식 날에야 그 눈빛을 보낸 거야? 내 마음속에 피어나던 그 감정,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이 오늘 시들어버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세상이 멈춘 그 눈빛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커피를 타 마시며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출근하는 사람들, 지하철의 인파. 나는 내 작업실로 향했다. 홍대의 작은 스튜디오, 벽에 붙은 수민이의 스케치가 여전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그 눈빛, 그 손길. 나는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다. 이번엔 그녀의 눈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픈, 깊은 눈을 그리다 보니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스며들어 번졌다. 그 주말 수민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태준 오빠랑 신혼여행 가기 전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익숙한 곳,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렸다. 수민이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어제.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눈빛으로 봤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의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나의 태준 오빠랑 결혼한 건 부모님 때문이야. 집안 사정도 있고 나도 의사로서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뭐. 말해, 수민아. 그녀는 눈을 피했다. 너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은 우리의 과거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한 번 키스했다. 비 오는 날, 그녀의 집 지하실에서. 영화 보던 중 갑자기 그녀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놀라서 밀어냈지만 그날 밤 내내 그녀의 입술 맛이 잊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했다. 그냥 실수야 라고 웃어넘겼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은 가슴속에 묻혔다. 수민이는 태준 오빠를 만나면서 더 멀어졌고 나는 혼자서 그 사랑을 키웠다. 이제 그녀의 결혼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건 끝이 아니었다. 수민이의 비밀이 드러난 건 그 한강 벤치에서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나 너랑 같은 마음이었어. 항상.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처럼 여자 둘이서 사랑하는 건 너무 무서웠어.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의사로서의 나, 가족의 딸로서의 나의 태준 오빠는 안전한 선택이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수민아. 왜 이제야 말해?
내 결혼식 날, 왜 나를 그렇게 본 거야? 그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날, 재단에 서 있을 때 내가 보였어. 내 눈빛이 나를 붙잡는 듯해서. 세상이 멈춘 기분이었어.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아팠을 텐데.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한강의 물소리가 배경처럼 들렸다. 수민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압박을 털어놨다. 아빠는 항상 수민아, 내가 집안의 자랑이야라고 하시지. 엄마는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면서 여자는 강해야 해라고. 나 같은 애가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했다. 내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딸이 이상한 소리 하면 어쩌려고 라는 시선이 느껴졌다.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조차 LGBT는 여전히 속삭임이 주제였다. 우리는 프라이드 행진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았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민이는 태준 오빠랑은 잘 지내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 1회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인사동의 차향기라는 곳, 한지 램프가 은은한 빛을 내는 그곳에서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놨다. 지은아, 내가 그린 그림 봤어. 내 눈, 정말 잘 그렸네. 아파 보이네. 수민이가 웃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아프니까. 왜 나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내 남편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 오빠는 나한테 관심이 적어. 일에 치여서. 나도.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지? 하지만 너는 달라. 그 감정은 점점 커졌다. 어느 가을밤,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달빛이 비추는 골목, 전통 가옥의 지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수민이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사랑해. 정말로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이번엔 밀어내지 않았다. 키스는 비 오는 그날처럼 달콤하고 아팠다. 우리는 그 골목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게 우리 운명일까? 왜 이렇게 늦게 만난 거지? 내가 물었다. 그녀는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민이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찾아왔다. 수민 씨, 태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내가 더 신경 써야지. 집안일도 아이도 빨리. 수민이는 전화로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무서워.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속엔 불안이 싹 텄다. 나는 프리랜서라 자유로웠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커리어, 가족의 기대. 우리의 사랑은 서울의 번잡함처럼 숨겨진 골목에서만 피어날 수 있었다. 겨울이 왔다. 우리는 성탄절에 만났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장식 아래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핫초코를 마셨다. 수민이는 지은아,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언제? 그녀는 미소 지었다. 태준 오빠랑. 지난달. 계획된 거야.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내 세상이 다시 멈췄다. 그럼. 우리.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영원히. 그 소식 후 나는 혼자였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다. 클라이언트의 로고 디자인, 무의미한 작업. 나는 수민이의 사진을 지우려 했지만 지우지 못했다. 대신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우리 둘이 손잡고 한강을 걷는 그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민이는 점점 멀어졌다. 임신으로 병원 일도 줄고 집안일에 치여서. 우리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지은아, 나 피곤해. 다음에 보자. 그녀의 메시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민이의 배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아기 이름 할인으로 할까 해. 봄처럼 예쁜 이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으려 애썼다. 좋아. 잘 어울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왜 나일까? 왜 그녀의 행복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우리는 벚꽃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내가 없으면 나 못 살아. 내가 내 비디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생명의 떨림. 수민아, 나도. 하지만 이게 끝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영원히. 그러나 끝은 다가오고 있었다. 수민이의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민아, 요즘 그 친구 지은이랑 왜 자주 만나? 결혼했으니 조심해. 수민이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당분간 보지 말자. 위험해.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당분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메시지도 끊겼다. 나는 혼자 서울의 여름을 보냈다. 더운 밤,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내 사랑은 그녀의 선택 속에 묻혔다. 여름의 끝자락,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비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수민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도와줘. 병원에 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우산도 없이 뛰쳐나갔다.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 비에 젖은 복도를 달렸다. 수민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배를 감싸쥔 손이 떨렸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태준 오빠는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지은 씨 왔네. 수민이가. 유산 위기야.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수민아. 내가 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 오빠는 피곤해서 집에 갔고,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내가 잘못했어. 태준 오빠랑 사는 게, 이 삶이 나한테 맞지 않아. 너만 생각나. 수민이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늦지 않았어. 우리 도망가자. 서울을 떠나서.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아이가. 태준 오빠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야? 유사는 면했다. 수민이는 퇴원 후 더 조심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재개됐다. 비밀스럽게, 야밤에.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서울 타워가 보였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지은아, 내가 그리워. 매일. 그녀가 말했다. 키스는 더 깊어졌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했다. 부드럽고 절박한 사랑.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속삭임은 사랑의로 가득했다. 하지만 새벽에 그녀는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다.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안해. 나는 상처받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수민아, 너 나 이용한 거야? 내 불만을 풀기 위해. 그녀는 울었다. 아니.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건 불가능해.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 택시 안에서 울었다. 왜 그녀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한 거지? 내 마음은 찢어졌다. 작업실로 돌아와 모든 그림을 찢었다. 그녀의 눈, 그녀의 미소. 다 부숴버렸다. 가을이 깊어지자 수민이는 아들을 낳았다. 민준이라는 이름. 나는 병원에 갔지만 멀리서 봤다. 그녀의 미소, 아이를 아는 모습.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태준 오빠는 지은 씨, 고마워.
수민이가 내 덕에 버텼어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별 말씀을 속으로는 피를 토했다. 그 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홍대의 카페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프라이드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지라는 모임. 거기서 나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누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워지지 않았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갑자기 수민이에게서 선물이 왔다. 작은 상자, 안에 우리 사진과 편지. 지은아, 민준이가 내 그림을 좋아해. 너처럼 예쁜 세상을 그려줘. 사랑해, 영원히. 나는 울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그녀의 삶은 계속됐고 나는 멈춰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할까? 싸울까?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설날, 가족 모임으로 바빴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수민이의 편지가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지은아, 우리 다시 만나. 그 메시지가 왔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북촌에 눈 쌓인 길, 우리는 만났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민준이를 데리고 있었다. 지은 이모, 아이가 웃었다. 나는 무릎 꿇고 안았다. 따뜻한 작은 몸. 수민아, 왜? 그녀는 민준이가 너 보고 싶대. 나도 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이는 출산 후의 삶을 털어놨다. 태준 오빠는 좋은 아빠야? 하지만 나한테는 그냥 동지일 뿐. 밤에 내 생각만 해. 그녀의 눈빛이 다시 그 결혼식 날처럼 빛났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졌다. 수민아, 나도. 하지만 이건 위험해. 내 가족, 내 삶.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도 돼. 너랑 있으면 살아.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비밀 연애. 나는 그녀의 집에 가서 민준이를 재우고 그녀와 밤을 보냈다. 태준 오빠는 야근이 잦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는 서울의 숨겨진 장소에서 데이트했다.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한강 요트 크루즈에서. 지은아, 이게 꿈 같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현실이야. 우리 현실 2라고 답했다. 사랑은 피어났다. 로맨틱하고 열정적. 그녀의 키스, 그녀의 속삭임. 한국의 차가운 겨울을 녹였다. 하지만 갈등은 쌓였다. 수민이의 어머니가 다시 의심했다. 수민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그 친구 지은이 또 왔어. 수민이는 그냥 절친이에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병원 일, 육아, 비밀. 어느 날 그녀가 쓰러졌다. 과로로.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태준 오빠가 지은 씨, 수민이가 내 이름 부르더라. 고마워 라고 했다. 나는 울었다. 이 사랑이 그녀를 아프게 하는 거라면? 고조는 그날 밤 왔다. 수민이가 퇴원 후 우리는 대화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함께 싸우자. 이혼해. 나랑 새로 시작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혼. 민준이는? 부모님은? 내 커리어는? 논쟁이 벌어졌다. 너 나 사랑하냐고 내가 소리쳤다. 사랑해. 하지만 배신할 수 없어. 그녀가 울었다.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다시. 나는 절망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다. 포기해, 지은아. 그건 독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 멈춘 세상이라는 제목. 홍대 갤러리에서 전시했다. 개막일, 수민이가 왔다. 민준이를 안고. 지은아. 이 그림들. 우리 이야기네.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래. 내가 멈춘 그 세상 위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관객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하지만 그 전시가 화근이 됐다. 언론에 실렸다. 젊은 레즈비언 아티스트의 고백에 수민이의 어머니가 봤다. 폭풍이 몰아쳤다. 수민이에게서 전화. 지은아, 엄마가 알아.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어머니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수민이의 집에 갔더니 문이 열린 채였다. 너. 수민이를 유혹한 거냐? 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무릎 꿇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는 사랑해요. 태준 오빠는 충격으로 서 있었다. 수민아. 진짜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미안해. 나 지은이를 사랑해.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민준이가 울었다. 나는 끌려 나왔다.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의 외침. 수민이는 나에게 왔다. 비에 젖은 밤, 내 작업실. 지은아, 나 이혼할게. 민준이 데리고 도망갈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았다. 정말. 가족은 포기할게. 너랑 사는 게 더 중요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로 가서 새 삶. 나는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그녀는 작은 클리닉을. 로맨틱한 꿈. 하지만 배신이 왔다. 태준 오빠가 수민이를 설득했다.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지은 씨는 그냥 환상일 뿐이야. 수민이는 흔들렸다. 지은아, 나 무서워. 민준이가 나는 선택해. 나오어 그 삶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배신의 칼날. 나는 문을 닫았다. 영원히 작별이야.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친구들이 도왔다. 살아, 지은아. 나는 치료받고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엔 나 혼자. 강한 여자. 수민이는 연락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태준 오빠와 화해하고 살았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컸다. 여름, 프라이드 행진. 나는 참여했다.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 사랑은 자유야, 함성. 그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고통이지만 성장이다. 수민이를 용서했다. 내 마음속에서. 가을, 우연히 만났다. 한강에서. 그녀는 민준이를 데리고 산책 중. 지은아. 그녀가 불렀다. 나는 멈췄다. 수민아, 잘 지내.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나 후회해. 매일. 그녀가 말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 각자 길. 아이가 웃었다. 이모, 그림 그려줘. 나는 웃었다. 그래, 그려줄게. 그 만남 후 우리는 친구로 돌아갔다. 비밀 없이 솔직하게. 수민이는 태준 오빠랑은 동반자일 뿐. 하지만 너는 내 영혼의 반쪽이라고 말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그녀는 클리닉을 열었고 나는 갤러리를. 민준이는 내 그림 학생이 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가족 없이 그냥 우리 둘이. 한강의 아이스링크. 손잡고 스케이트. 지은아, 세상이 다시 돌아가네. 그녀가 웃었다. 나는 키스했다. 그래, 우리 세상. 결국 우리는 선택했다. 비밀스럽지만 지속되는 사랑.
한국 사회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수민이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태준 오빠와 합의했다. 오빠 이해해줬어. 폴리아모리처럼 이상하지만 작동했다. 나는 그녀의 연인이 됐다. 주말에 함께 민준이와 가족처럼. 서울의 봄, 벚꽃 아래. 우리는 피크닉. 수민아, 그날 눈빛 잊지 못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나도.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 우리는 안겼다. 세상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속에서 우리는 피어났다. 인간적으로, 로맨틱하게. 영원히.